성질이죠. 그 사람의 성질. 152번이면서요.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기호라는 건 뭘 좋아하는가? 기호라는 말은 뭐를 좋아하는가? 또 상호라는 건 어떻게 생겼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159번을 펼쳐내라. 그 말이죠? 네. 병인 5일. 병인 5일이면 우선 화가 강하다는 인상을 가져. 정사묘미. 그러면 목일주에 병일주에서 화가 강한 건 술이 하나 빠졌어요. 그죠? 술이 하나 빠져. 인호술이면 병화에서 가장 강한 것만 추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일주에서 자, 신, 진, 오, 술. 이렇게 6개가 있는데 병자, 병신, 병진, 병호, 병술, 병 이렇게 6개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게 화에 강한 거잖아요. 여기 술은 빠졌다고 말이죠. 요거 빠지고 인호만 넣었어요. 왜 술이 빠졌을까요? 병술을 왜 뺐을까요? 이 술토는 때에 따라서는 이 술이 화의 고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토의 구실을 해요. 화생토이기 때문에 토의 구실을 토의 구실한다는 말은 병화의 기운을 설기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술이 어떤 때는 이 불화로로 남아 있고 어떤 때는 그 화의 기운을 설기하는가 이런 경우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술이라는 것은 이 수진기요, 즉 수의 계절로 가고 있는 시점이다 그랬지. 그렇게 술이라는 것은 거기에 화고이기도 하지만은 앞으로는 수를 그 맞이하는 단계에 있는 술이 그 위치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이 화를로 화의 기운을 설계하는 쪽으로 가는지 이런 거를 잘 분간해 봐야 되는 거죠. 술이 월지에 있을 때 그렇잖아요. 월지. 예, 술이 월지에 있을 때, 월지에 술이 월지에 있을 때 사령이 뭐냐, 그렇죠? 토사령이냐, 또는 무사령이냐, 무토사령이냐, 그리고 정사령이냐, 그렇죠? 신사령이냐, 이렇잖아요. 사령이, 그렇죠? 근데 이 무사령이라고 하더라도 수진기에 가까워. 수진기라는 것은 해월로 가깝잖아요. 해월로 가까우니까 물로 가잖아요. 이제 화의 기운을 끝내고 물의 기운을 간다 이 말이에요. 해월로 가니까. 그러면 물의 기운을 가기 직전이면은 이 술토라 하더라도 화의 고보다는 이 토생금하는 그런 기작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병사묘미. 근데 여기서 정사묘미죠. 정사묘미인데 정도 마찬가지죠. 정도. 축, 에. 유, 미,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정축, 정해, 정유, 정미, 정왜 이렇게 어떻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게는 다 찬 것들, 요건 다 더운 것들인데 아까 요거는 빠지는데 요건 들어갔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왜 요건 들어가고 요건 빠졌을까요? 요건 빠진 건 아까 설명을 했고 요거 들어가는 거는 이 화촉이면 이게 다 똑같이 취급해야지 왜 그걸 빼고 여기는 이거 포함됐느냐 그죠? 더 깊으니까.
이 술토보다도 미토는 더 화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미토가 어느 시기라? 삼복달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미토는 토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미토다. 왜 가장 강해요? 불기운한테 화생토를 받으니까 가장 강한 거예요. 술토도 화생토 받으니까 강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술토보다도 미토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화의 기운이 강한 때기 때문에. 그래서 방의적으로 그렇잖아요. 오미, 신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곤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는 오에서 병오, 정미, 정방으로 지나서 미방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가 상당히 더운 때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삼복도로 더우기는 왜 병오, 방위가 병오가 찔 때가 가장 더워야 하잖아요. 근데 왜 정미로 가면 더 더운 거예요? 지열 때문에 그래요. 땅이 병오 때는 태양의 열이 많이 쪼이지만은 땅이 아직 더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병오, 고, 요 정, 그 기간에 이 땅이 더워지니까 미월쯤 되면 이 지열이 말이야 상당히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삼복이 되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사람은 열기를 그때가 가장 많이 느끼는 계절이다. 그 열기를 가장 많이 느끼는데 그때 가장 취약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경금이라고 합니다. 화급금을 당하는데 경금이 가장 강하게 그걸 당하잖아요. 그래서 경금이 엎드린다 그래서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엎드린 복이다.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춘하월생이죠. 춘하월생. 근데 춘하월생에 이렇게 화가 강한 날짜에 태어난 사람은 봄이나 여름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날짜가 강한 화가 강한 날짜에 태어난 사람은 그래서 이제 자타자명 촉수하니 제 스스로 자기 목숨을 짧게 만드는 거예요. 자살기도 있어보고 자살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짧게 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화가 많다든지, 자기 남편이 화가 많다든지, 그러면은 화가 많은 사람을 화를 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해. 네, 폭발하죠. 폭발하는데 그냥 폭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갖다 때려부시고. 부딪힐 데가 없으면은 약을 먹는다든가, 자살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기가 쉽다. 여기서 춘하월이면 진월은 춘일까요? 화일까요? 춘이요. 이게 봄일까요? 여름일까요? 봄이요. 그 진월에 태어난 사람들 이렇게 촉수할까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진월은 아니에요. 네. 여기서 춘하월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진도 춘에 속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진월에 태어나면 안 그래요. 그래서 열기를 빼는 건 축토하고 진토예요. 네. 그게 열이 많은 사람도 사지에 축토나 진토가 있으면 그건 부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이 많은 사람이 사지에 축토가 없거나 진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하면 돼요? 네? 물가에 가서 사는 거. 물가에 가서 사는 그것도 한 방법이고 이름에다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물고기를 탕을 잘 먹는다든가 그렇죠? 또 이
진이나 축이나 이런 축은 소고기죠. 소고기 같은 거 잘 먹는다는 거. 이게 다른 거보다 소고기 먹는 게 훨씬 더 화가 많은 사람은 소고기 먹는 게 좋다. 그럼 소고기 먹는 게 좋을까요? 좋은 사람과 물고기 먹는 게 좋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조건 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은 물고기 먹어라, 소고기 먹어라 그렇게 하는 거보다 소고기 먹을 사람과 물고기 먹을 사람은 가려본다 이거예요. 진이 필요한 사람은 물고기를 먹으라고 그러고 축이 필요한 사람은 진을 소고기를 먹으라고 그러면 되는데 축이 필요한 사람하고 진이 필요한 사람은 가릴 줄 알으면 된다 이거지. 축일생인 오미술과 오일생인 봉죽 진호 요거는 들어보던 얘기죠? 들어본 일 없어요? 진호를 만났다 이거야. 축일생이 오일생이 축일생이 오미술을 만나 오를 만났대. 오일생이 어디서 들어보던 소리 아니냐 이 말이죠. 탕화. 그래 탕화에서 이거 당겨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축일생이니 오나 미나 술이나 이렇게 만나면 축오가 탕화죠. 축미가 충이죠. 축술이 형이죠. 그래서 이것이 탕화의 작용이 촉발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면 축이 탕화지만은 언제나 탕화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것들이 와서 건달일 때 탕화 작용을 하는 거다. 그러면 누가 건달이는 거냐? 오남이나 소리 건달이면 그렇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일생이는 축진호. 오가 축을 만나거나 오가 진을 만나거나 오가 오를 만나거나 오가 오를 만나면 뭐가 되죠? 자영이 되잖아요. 그죠? 네, 축진은 파가 되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탕화가 작용한다. 탕화가 작용한다는 건 탕화를 촉발시킨다 그런 얘기죠. 탕화를 촉발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약 먹고 총 맞고 뭐 이런 것들 아니야. 불이 되고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축일생이니 오를 만나거나 미를 만나거나 수리를 만나거나 이러면은 그때가 탕화가 촉발되니까 미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축미가. 축이라는 오만 작것이 다 모인 것이 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를 만나는 게 축이 되면은 터지잖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일신약, 인사신공. 무일이 인사신을 만나면 신약이 될까요? 신강이 될까요? 인사신을 만나면 신강돼요. 이거는 신강도 되고 신약도 될 수 있어요. 이 사가 가까이 있으면은 사월이라면은 상황이 다르죠. 근데 신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 이게 사신이? 인이 떨어져 있고 또 인하고 사가 가까이 있으면 신약돼요. 인하고 사가 가까이 있으면은 인에다가 불을 붙였으니까 마른 나무에 불을 붙였으니까 이것은 인목이 타잖아요. 그렇죠? 인사가 만났다면 그러면 신사가 만났다면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게 신사가 만나면은 금의 기운을 많이 발현하고 인사가 만나면 화의 기운을 많이 발현하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무토 입장에서는 화의 기운이 많이 발현이 되면은 그게 인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자살기도 있어 본다. 이 인사신이 어떻게 만나냐. 무일의 인사신이면은 또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무일의 인사신?
지팽이 짚고 걷는 사람이잖아. 무일주의 인사신전. 삼각행보하게 된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나인데 여기. 이거 다 지나간 옛날 얘기예요. 네.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열차 타고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고 쭉 가면은 그 경치를 다 기억하나요? 특별한 것만 기억되잖아요. 마찬가지요. 공목이 마찬가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번 구경해야지. 그러면 그게 모이면은 많아지겠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달랑 구경하고서 이걸 몽땅 다 알기를 바란다면 그건 뭐가 될까요? 소리꾼. 쓸데없는 공상이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인일생이 봉사 신도 자타자명 주야고 인이라는 건 마른 나무잖아요. 근데 그게 탕화잖아요, 그죠? 그게 그걸 건다리면은 이게 불이 나고 폭발하겠죠. 그 폭발하는 게 뭐가 건다리면 그렇다? 인이나 신이나 사가 건다리면 폭발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인이 울에서 들어오면 어떨까요? 신일에 태어난 사람이 인이라는 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도 똑같아요. 충만해가지고. 그러게 자타자명이 생길 수 있다. 그죠? 에이 속상하다 이런 거죠.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은가요? 어떻게 돼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각자 자기가 편리한 방법을 찾아서 해봐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물어보세요. 이렇게 좀 속이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릴 때가 있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를 물어보는 사람도 나보다 선생인 부분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상대방은 나의 선생일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 중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을 놓친다는 것 뿐이지. 촌시비에 극복하여 영양생활을 해보소. 그래서 이렇게 자타자명인 사람들이 찾아오면 명리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요, 이 부적을 쓰되 그거를 수십 번 쌓아. 그러면 그걸 끌어보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그걸 다 끌어본다면 그 내용을 안 봐도 그만큼 열이 가시게 된다. 상상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을 많이 사는 무기일주 관부족은 생것, 신것 좋아하고, 생것, 신것은 모양으로 뭐에 해당돼요? 목이죠. 그러니까 무기일주 관은 뭐예요? 목이니까 이게 목을 좋아하니까 생것, 신것을 잘 먹게 된다. 근데 임신한 부인들이 이 신것 잘 먹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족한 사람이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인계일생 관부족은 감미음식 좋아하고 단 음식을 좋아한다는 관부족이에요.
그러면은 임계일주의 관부욕은 이 감미 음식 좋아하니까 단 거를 좋아하는데 여기서 임계일주는 무슨 병을 조심해야 된다? 수일주는 무슨 병을 조심해야 된다? 심장이나 뭐 혈투장이 그럴 수도 있고 또뭐 심장 결석. 당뇨요, 당뇨. 수일주는 당뇨를 조심해야 돼요. 잘 먹으면 당뇨에 걸려. 근데 여기서는 이 관이 부족하니까 감미식품은 사탕을 주로 먹는다고 그러자 이거죠. 그럼 그런 건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 여기서 있는 것처럼 관 부족이 이렇게 사탕을 그냥 푸대로 사다 놓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의 식생활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잘 검토해서 볼 필요가 있다. 삼동월의 경신일생 인하 수롤 무인 오술 삼동월의 경신일생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촌 사람이죠. 네. 그런 사람들은 부주사양 하지 않아 호주가의 명칭이라 이렇게 삼동월에 금수일주면은 추운 때에 금일주다 말이죠. 그러면 금생수하죠. 술이 이렇게 부주사양을 술을 많이 먹어도 취하지 않게 된다. 그렇죠? 희석이 돼서 그래요. 물이 많으면 희석되잖아요. 이렇게 물이 많은 사람은 술을 먹어도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덜 취한다. 희석력이 다른 사주에 비해서 좋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게 되는 거다. 술을 먹으면 취해야 되는데 안 취하는 게 더 먹는 거죠. 그러면은 술을 못 먹거나 술이 막 조금만 뭐 취하고 하는 경우는 수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그 술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물로 들어가지만 속이 가서 분해되면 열로 발산하고 그러니까 열이 많은 사람들. 이제 술이 조금만 들어가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은 혈액순환이 촉진된다는 얘기잖아요. 혈액이 빨리빨리 움직인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는 거죠. 그런 것은 심장에 부담을 주는 사람이죠. 그 얼굴이 늘 붉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심장병 환자예요. 늘 붉은 사람. 그게 이 얼굴을 가지고서도 얼굴에 늘 검은 사람이다. 그럼 무슨 사람이다? 아니 좋지 않은 사람. 얼굴이 누른 사람. 누른 사람.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 위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행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늘 봐요. 자기 얼굴을 보아서 건강을 체크하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 제일 좋다? 아침. 아침 몇 시? 아침 밥 먹자. 맞아요? 그건 옛날 사람들 하잖아요. 저녁 먹을 때 낫다든지 말이에요. 소염을 줄 때 낫다든지. 묘시에 보면 묘시라는 건 일출문이잖아요. 일출문에 보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정확히 표현되는 시점이란 말이죠. 얼굴이 들어가는 시기라요? 그렇지. 피부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묘시에 봐라. 그 묘시에 어디를 봐라? 얼굴을 봐라. 얼굴 전체를? 눈을 봐라. 눈을 봐? 네. 가장 핵심되는 데가 인당이에요. 인당? 인당을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당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곳을 살펴보는 거예요. 왜 인당이 그러는가를.
인당이 인당이 여기? 왜 술을 먹어? 인당이 인당이 눈썹 사이. 여기. 선생님 근데 그 항상 눈이 충혈된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은 화하고 관련있어요. 그렇죠. 관련해서. 화가 약하 너무 화가 강한 사람. 요리하여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지에 수가 많아서 술을 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뭐 다른 처방이 있을까요? 예? 지지에 수가 많아서 술을 많이 술을 잘 마시거든요. 예. 그럼 어떤 뭐 못 마시게 하는 처방이 뭐가 있을까요? 못 마시게 하는 거. 예. 건강하니까 맛있는 거야. 근데 못 마시게 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안 마시려고 해야 되지 본인이 마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병이 나야 안 마셔. 그건 본인 스스로가 몸 아픈 거. 이 해독작용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간 검사해가지고 의사 보고 이 사람은 간이 나빠지고 있으니까 술 같은 건 적게 먹으라고 해라. 이게 간이 더 나빠지면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날부터 많이 먹지. 의사하고 짜야 되겠네. 죽는 거 싫으니까. 상의해야 되겠다. 의사하고 짜야 돼. 근데 그런 병이 걸리기 전에 짤수 말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만 먹고 이번만 먹고 그렇게 자꾸 먹는 거예요. 그제 내 직장 동료 한 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그분은 양주장에서 이 술통이라 한 통을 받아다 놓고 소금 갖다 놓고서 그 둘이가 또 친구 하나 있어요. 둘이가 한 잔씩 따라서 먹고 또 소금 먹고 또 따로 소금 먹고 제일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점심도 안 먹고 아침 먹고 나와서 소금 먹고 10시부터 그걸 먹기 시작하는데 저녁 때 되면 이제 곤드레 만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식설객설 해가면서 제일 거기 앉아가지고서는 그놈한테 앉아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를 보내야잖아요. 거기다 술 취한 사람 야에다 놔둘 수도. 그러면 이제 끌고 가거나 그러면 말이야 막 뿌리치고 제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되질 않잖아요. 또 그런 사람을 끌어가는 방법은 대고 욕을 해요. 욕을 하면 이제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쫓아오면 안 잡힐 만큼 쫓아오면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집을 향해서 그 욕을 해요. 그러면 집까지 잘 와요. 일부러 끌고 가는 게 욕을 하면은 잘 쫓아온다. 근데 이 술이 취한 사람을 자기 집에 집어넣으면 군말하고 차. 그게 특징이요. 집에 오면 집에 오면. 자인진과 오신술시 바른 편에 머리 감아. 이것은 시를 짐작해 보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소염을 질 때 낫다든지 아침 해가 뜰 때 낫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몇 시에 낫는가를 추정하기가 좀 불편해요. 근데 그 난 날짜를 알아내는 방법은 낳는 시간을 알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 가지 여러 있는데 가지더라고요. 어떤 방법도 100% 맞는 하나의 방법은 없어요. 이것저것을 이렇게 아우러서 보면은 정확한 시간을 거의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또 남자는 아버지의 생, 여자는 어머니의 생. 그게 그 어머니가 딸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간,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간을 추정해주는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가마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바른편에 붙어 있느냐, 왼편에 붙어 있느냐, 가운데 붙어 있느냐, 또는 두 개 있느냐, 하나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난 시를 추정하는 방법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유축과 해묘미시 좌편 가마 있게 되고
오른편에 가마가 있는 건 의신 자인진호 신술이고 또 왼편에 있는 것은 사유축 해능이요. 그러면 자인진 오신술은 양이죠. 네. 양인데 바른 편이 양이에요? 왼편이 양이에요? 바른 편이. 바른 편이 양. 바른 편인 거 왼편이 양이고 바른 편 음이에요. 바른 편이에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되지? 왼편은 시작이고 바른 편은 끝이잖아요. 바른 편은 유의 방위인데 유방위는 어디를 가리켜요? 유방위는 극락정토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어떤 그 죽은 사람은 남녀를 묻을 때 이 향을 보고서 바른 쪽에 남자, 왼쪽에 여자를 묻죠. 왜 그러냐면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이 반대잖아요. 근데 살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남자 여우로 앉히잖아요. 남자는 왼쪽이 가는 왼쪽은 높은 자리거든요. 첫 번째 자리니까 그게 동쪽이 첫 번째 자리다. 왼편이 동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동쪽은 의미고. 근데 되게 북쪽 이 사주를 써놓고 연월일실 써놓고 이 사주가 이렇게 있나요? 이렇게 있나요? 이렇게 있나요? 사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예예. 이게 연이잖아요. 예예. 이게 시고. 네. 아 인쪽 맞다. 아. 그러니까 만일 여기에 이게 유가 있다. 여기는 하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쪽에 유가 있고 서쪽에 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 어때요? 이게 여자라면. 이런 사람들은 유방이 빈약하죠. 유방이 빈약하다. 그게 특징이에요. 여기는 동쪽에 있어야 될 게 서쪽이 여기 와 있잖아. 여기는 동쪽이 있을 게 서쪽이 와 있잖아. 그죠? 네. 동쪽이 있을 게 서쪽이 있고 서쪽이 있을 게 동쪽이 있고 이랬잖아. 그죠? 이렇게 되면 반대로 되잖아요. 그럼 발달 장애가 이루어진다. 제대로 발달이 안 된다. 그 사주를 싹 써놓고 나면 그 사람의 인체 형상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게 여기 상모를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상모. 사중월의 진술중리. 중월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중월. 중요? 중이 가을. 중월이라는 것은 중간. 예? 중간. 중월이랑 좌우묘가 중간이잖아. 중월. 인신사회가 네. 맹월이고 예. 좌우묘가 중월이고 또 진술중리가 묘월이고 묘월이고. 이런 거지. 우리가 여전 했어도 중월이라고 하면은 그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게 그럴 리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사중월의 진술중리, 사고월의 인신사회, 사명월의 사중신은 쌍과 말을 타고난다. 그러니까 사중월 좌우묘유월의 진술충리 시가 되거나 또 진술충리월의 인신사의 시가 되거나 또는
사맹월이죠. 인신사회월에 좌오묘의 시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쌍가마를 타고났다. 가마가 두 개다 말이죠. 머리 말린 거가 가마라고 그러죠. 그 머리 말린 게 두 개다. 삼행월에 그러니까 사중씨는 좌우묘시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 사중월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쌍가마가 타해났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기술 충미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추측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시 눈동자는 황색으로 광채나고 인시 눈동자가 왜 황색으로 광채나요? 이게 뭐 목이면은 청색으로 광채난다는 것도 모르지만 광채나는 건 이것은 화의 장생지니까 광채나겠죠. 근데 왜 이 황색으로 광채가 나느냐 말이에요. 인이 누를 황자라서 그런가? 맞아. 황색이 아니 누를 황자야. 황색은 동물. 목극토에서. 그러니까. 범의 눈을 혹시 보셨어요? 아, 범의 눈. 그래 노라네. 예, 그렇게 해요. 이게 인이라 범이구나. 그래 그런 거. 인의 인시 음. 범문이네. 이게 왜 그런가를 뭐 구체적으로 알으려고 할 게 아니라 동물원에 가봤으면은 범의 눈을 거의 노란 눈이에요. 근데 범의 눈이 노랗지만은 뭐가 있어요? 살기가 있어. 살기가 있어요. 예. 광채가 나는 게 살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광채를 낼까요? 위험을 보이려고 하는 그거. 야행성이라서. 다른 걸 잘 보려고 동물 잡아먹여야 되니까 그거 못 보면 잡아먹겠어요? 동물은 도망가려고 만반 대비를 하고 있는데 섣불리 대들었다는 놓치기만 하는 거지. 이 보호색이 있잖아요. 그죠? 네. 범 같은 또 보호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 하기 위한 보호색이? 남을 잡아먹기 위한 보호색. 숨어 있다. 근데 자기 몸을 보호하는 보호색도 있죠. 네. 자기 몸을 보호하는 보호색이 있는 거 하면은 남을 잡아먹기 위한 보호색도 있어요. 보호색이라는 것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색이다가 아니라 이 색이는 필요에 의해서 보호색도 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보호색이면 꼭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색이 보호색이다고만 알고 있으면 잘 안 풀려요. 남을 잡아먹는데 사기치는 거죠. 아닌 채요. 속임수. 속이는 거지. 야반 상경 해실생은 수경 좌측 거름이 걸네. 해시가 야경, 야반 상경이에요. 해시가. 해시에 태어난 사람은 수경, 머리를 좌측으로 좀 이렇게 숙이고서 건드더라. 좌측으로 해시에 좌측으로 머리를 이렇게 좌측으로 참 어렵네. 그 사람이 이렇게 걷는 걸 보면 머리를 좀 갸우뚱하고 그게 걷는 사람들은 해시생의 가능성이 그 해시생이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를 걷는 방법을 연습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해시에 태어나서 그렇지 않아요. 걷는 방법을 연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뭐게? 또 어디 누구 있죠? 걷는 방법을 연습하는 사람들이요? 뭐 문제가 다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 군인. 네? 군인? 그 군인들이 이렇게 걷는 것도 다 뭐 그거 이 태도가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걷는다든가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이렇게 걸으면 안 되지. 이렇게 조금 작혀서 걷어도 안 되잖아요. 여기 딱 바로 거리가. 그리고 해시생 군인. 이 발걸음도 하나는 조금 떼고 하나는 많이 떼고 이렇게 걷는 건 안 되잖아요. 딱딱 거려야 돼. 그렇게 연습을 한 사람들. 그 군인들은 그렇게 걷는 연습을 한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걸 고쳤으니까. 해시생 군인이 고개 하나 떼죠. 네? 해시생 군인이 고개 삐딱하게 걸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해시생이면은 애초에 안 그 전에 걷는 군인은 어려서 걸음마 배울 때 의식으로 한번 걸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농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됐을 때 그러면은 그때 당시 내가 이렇게 걸었어요. 걸어주는 학교 다닐 때 그거 했잖아 많이. 그래서 못 걸으면 혼났어. 그거 안 해? 음식 훈련, 응. 교련 시간에. 그렇지 그거. 이런 시간. 좌우묘의 출생시는 그 안면이 길쭉하고 얼굴이 길쭉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굴이 길쭉하기만 하면 몽땅 좌우묘의시 태어났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좌우묘의시에 태어난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 얼굴이 길쭉하죠. 얼굴이 길쭉하다는 건 뭐를 뜻하죠? 길쭉하다 키도 크다. 말썽. 이 얼굴이 길쭉하다는 것은 명예를 중요시한다 그런 거예요. 명예를 중요시하고 돈을 중요시하는 거랑 명예를 중요시한다. 그리고 얼굴이 길쭉한 사람은 그 공격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얼굴 든데 자존심을 공격하면 넘어져요. 자존심을. 다른 말 필요 없다고 자존심을 공격하면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요. 이 사람 공격할 때 옆으로 퍼진 사람 어떻다고? 동굴에서. 그건 재물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 재물이라면 껍벅 죽는 사람들이다. 얼굴이 이게 여기서 이렇게 둥글면요. 그렇죠. 둥글면 재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근데 얼굴의 좌우와 상하를 비교하면은 누구든지 상하보다는 좌우보다는 상하가 길어요. 이게 더 긴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게 긴다는 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게 더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런 것은 상당히 선생님 저는 여기가 관상학을 쌤쯤 잘 출장. 봐야 돼요. 그것도 관상적으로 잘 공부해 두면은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그러니까 있게 됩니다. 이 관상은 금방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그 기른지 옆으로 둥근 건지. 그러면은 둥근 편은 어디에 저기라고 했어? 아니요, 언니도 약간 둥근 둥근 편. 사람은 재물에 관심이 많대. 재물에 관심. 기름 편. 난 기름 편이야. 여기 기름 편이야. 여기는 명예를 중시해. 돈하고. 둥근 거는 돈이에요. 둥근 건 돈.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은 대개는 얼굴이 길어요. 얼굴이 옆으로 퍼진 사람은 명리 공부를 안 와요. 그 사람 어디로 갈까요? 돈 벌러 가요. 장사하는 몰라. 그 시장에 여기 대전시장 가면요. 대전시장 가면은 좌판에서 먹고 뭐 생선도 짜서 팔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쭉 관상을 보세요. 어떻게? 얼굴 길은 사람 별로 없어. 그럼 그 장사 안 한 거예요. 왜 안 할까요? 그런 사람이 왜 장사 안 해요?
자존심 강해서. 창피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자존심 강해서. 얼굴 기른 사람? 네. 이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 사과 사세요, 사과 사세요. 이 말을 내뱉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 전에 내가 부산 있을 때 아주 가난한 할아버지가 하나 있는데 그분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사과도 못 팔고 그렇다고 일거리도 없고 늙으니까 뭐 일거리가 있어요? 아주 생활이 곤란해요. 지금 같으면 그래도 생활 보조금이라도 주는데 옛날에 보조금을 줘요. 근데 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또 저기 어디 가서 나 굶었는지 밥 좀 한 줄 주고 이 얘기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마련해 보려고 장사를 해보니까 이 사과 사세요, 사과 사세요 이 소리가 여간 나오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경험해보면 괜찮을 거예요. 떡 싸세요. 난 잘할 것 같아. 난 잘할 것 같아. 시장도 한번 해볼까? 그다음에 진술충미 잘 출생이는 어려워. 그 얼굴이 둥글렀다. 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토. 이 진술충미 일이 태어난 사람들은 그것이 진술충미는 욕심이 많죠. 진술충미 일에 태어난 사람 욕심이 많다고 말이죠. 왜 욕심이 많아요? 지장간을 다른 사람은 둘이나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세 개씩이나 가지고 있잖아. 욕심이잖아요. 그 욕심이에요. 그 진술충인 사람들은 창고잖아요. 그게 창고를 채우려고 욕심을 부려야 돼, 안 돼요? 부려야 돼. 그런 사람들은 생김새가 어때요? 욕심이 덕지덕지 붙었어. 욕심이 어디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요, 얼굴. 아랫입술이 위입술보다 긴 사람이요. 아랫입술이 위입술보다 길다 그러면 옆으로 길어요? 기는 게 어떤 옆으로 게 이게 아랫입술이 더 나왔단 말이야. 위입술보다. 아랫입술이 나왔다고요? 나왔어? 이 아랫입술이 위입술보다 나온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부자 된 사람들 보세요. 아랫입술이 조금 나왔어. 그런데 욕심이 많은데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봐야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하기 위해서 오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 얼굴 보고 딱 감 잡아가지고 여기서 있더라도 그걸 결부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어때요? 더 상대방이 알아듣기에 편리하다. 욕심 많은 사람은 적어도 욕심에 관한 얘기는 누구보다도 관심 있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 잘 아는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아는 얘기를 잘하면 그러면 잘 맞추는 거죠. 여기까지요? 시험할까요?